새로운 시대는 아침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여는 것이다. 셀트리온, 마침내 바이오의 시대를 열다.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 셀트리온. 네,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특집을 좀 마련했고요. 셀트리온 2분기 실적 상세 분석과 미래 전망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이전 매출 달성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셀트리온의 이제 광고는 2018년도에 이제 나왔던 광고고요. 거기 보시면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는 문구가 상당히 상징적이죠. 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문구 광고인 것 같고요. 네,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셀트리온이라는 어떤 이 사명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아까 보신 광고에서도 이 태양이 이제 세포로 바뀌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셀트리온의 이제 심볼 마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말씀드리면요. 회사를 세우면서 만든 셀트리온이란 이름에는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셀트리온은 세포를 뜻하는 셀과 고대로부터 사막에서 나치반 역할을 한 북두칠성의 영단어 트리온즈를 합성해서 만들었다. 미진했던 한국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길잡이 별이 돼 인류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꿈을 담은 명명인 셈이다. 셀트리온의 심볼 마크는 세포가 분화하는 모습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업태의 성격을 강조한 한편 각각의 원을 통해 다양성과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린 색상은 셀트리온과 제품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주로서 이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한국경제 기사에도 났던 내용을 발췌한 부분인데요. 셀트리온의 숙제와 서정진 은퇴 이후의 행보다 해서 지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초청에 있었던 그런 사진 한 장면이고요. 서정진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왼편에, 오른편에는 삼성그룹의 이제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있네요. 여기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회장 차기로 지금 거론되는 게 서정진 회장이죠.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서정진 회장은 올해 말 셀트리온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수차례 알렸다. 은퇴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하는 게 당면 과제다. 그는 법률과 세무 검토를 거쳐서 3, 4분기에 셀트리온 계열 3사를 합병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합병에 성공한다면 서정진 회장의 지분 승계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후 대한상의 회장 행보도 점쳐진다. 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관례대로라면 대한상이 올 연말께 차기 회장을 추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그 시기를 오는 10월 전국 대한상의 회장단 회의가 될 것으로 본다. 대한상의 차기 회장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서정진 회장의 은퇴 시점과 미래의 먹거리로서 중요성이 커진 바이오 산업의 개척자라는 상징성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과연 받아들일까요? 궁금하네요. 이번에 기사 난 것 중에 참 제목들 흐뭇한 기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셀트리온이 바이오 왕이다, 바이오 제왕이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바이오 왕자 지켜낸 셀트리온. 예. 바이오 왕자는 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그걸 뭐 확실히 보여준 거죠. 2분기 매출 뭐 82%, 영업이익 118% 증가, 코로나 뚫고 업계 매출 1위 유지라는 참 감격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된 그 실적 주요 어떤 내용 상세 내역을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2분기 실적은요,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 있죠. 전 제품의 고른 매출 성장 및 생산 효율화에 따른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영업이익률 42.4%입니다. 영업이익률 42.4%예요. 1,000원 매출 내가지고 424원이 이익입니다. 전무후무한 수익성을 보여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년비 매출액 82% 증가, 영업이익 118% 증가입니다. 와, 이거는 뭐 지금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출이 바이오시밀러 전 제품 고른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5% 성장이다. 유럽 시장은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안정적으로 유지다. 그렇죠? 산마가 1위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국 시장은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 침투 중에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생산 효율화 영향으로 전년 이 동기 대비해서 118% 증가했다. 일단 1공장 이제 증설한 시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이 램시마, 트룩시마 생산 효율이 개선됐다는 거죠.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 총이익률이 6.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같이 증가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이 이제 폭증하니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이익 규모가 팍 증가해버린 거죠. 거기에 따라 이제 코로나 사태 때 광고 선전비 등 이런 판관비가 좀 절감된 부분들, 이 제약사들이 이제 광고비가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학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못 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판관비가 이제 줄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른 제약사들도 수익성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이번 분기 이제 테바 실적은 안 들어갔습니다. 테바 이제 공급 실적은 3분기하고 4분기, 전년에도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3, 4분기에 테바의 이제 CMO 공급 물량 실적까지 붙으니까 와우, 뭐 그냥 3, 4분기가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는 3분기, 4분기에 대한 컨센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는 뭐 다음 주는 저는 그렇게 봐요. 다음 주는 뭐 당연하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 신고가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가. 그래서 뭐 시세를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불가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내용을 본다면 다음 주를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트룩시마는 미국 점유율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매출 비중 자체가 증가했다. 트룩시마의 초록색 부분 28% 비중 증가입니다. 와우, 무섭죠? 그래서 보시면 분기 실적 개선세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여기 보면 전기 대비해서도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1공장 증설 설비 가동으로 생산 효율이 이제 폭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전분기에 32%에서 이번에 42.4%로 이제 올라왔다는 부분들. 작년 4분기에 이제 많이 떨어졌었죠. 생산 효율 부분이 좀 컸고요. 또 이제 CMO 이제 그
론자 쪽에 준 CMO 물량 자체 그 부분 이제 밸리데이션 때문에 상당히 좀 떨어졌던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 있었죠. 예.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된다고 이제 쓰면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어떤 부분을 많이 썼거든요. 두 개 증권사가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 두 개 증권사가 이제 어떤 식의 리포팅이 나올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예. 나오게 되면 한번 저도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됐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상화를 넘어서서 뭐 더 확실한 이 셀트리온의 이제 원가 경쟁력을 보여준 거죠. 생산 기술을 보여준 거죠.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연결 기준입니다. 부채 비율은 약간 올라갔어요. 예, 보시면 이제 유동부채 부분에서 좀 증가했죠. 예, 유동 이제 부채 비율을 좀 높였고요. 예, 그만큼 이제 어떤 활용도를 좀 가지려는 것 같고요. 순차입금 이제 증가한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익 경험이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1, 2분기 뭐 이익 증가한 부분들 쌓여가면서 뭐 확실히 이제 부채 비율은 안정적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현금 보유액 증가,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유지 중이다. 예. 지금 굉장히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부채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제 뭐 공장 증설도 이제 계획 이제 확정됐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제 그 치료제 생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현금이 한 3천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 미리 선제적으로 자금을 당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 이제 연결로 잡힌 거 보시면, 예, 이번에 4,280억. 매출 총이익률이 보시면 55.9%로,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이제 판관비가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도 이제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률 높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된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10%포인트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와우, 이것 때문에 아마 리포팅들도 굉장히 이 부분 부각해서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익성이 좋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바이오시밀러들 이제 점유율 체크 한번 해보면요. 유럽 시장 점유율은 뭐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면서 램시마, 뭐 트룩시마, 허주마 점유율 그대로 뭐 유지되는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 매출 증대가 일어나는 포인트는 역시나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동향을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월마다 제가 체크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16.4%까지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렉트라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보다는 항암제가 보다 더 침투율이 빠르거든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항암제는 신규 환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신규 환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이제 처방할 수 있는 의사들이 그런 여건이 이제 자가면역보다는 훨씬 더, 이쪽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쓰던 약 계속 쓰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침투하는 게 조금 더딘 거죠. 하지만 뭐 정책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도 바이오시밀러 장려 정책을 이제 펴고 있기 때문에 제네리카 바이오시밀러 장려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시밀러의 어떤 성장 분위기는 계속 이어갈 걸로 생각되고요. 여기 보시면 트룩시마가 16.4%고 지금 오리지널 리뚝산 자체가 지금 80%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플렉트라가 지금 10%고 이제 램시마죠. 예, 그리고 레미케이드, 오리지널 레미케이드가 미국에서 84%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점점 먹어 들어갈 수 있는 예, 범위가 이제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시장의 어떤 성장세를 높여줄 수 있는 이 버퍼들이 이제 이렇게 크다는 거죠. 정복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2030년까지 매년 한 개 제품 이상 후속 바이오시밀러 허가 완료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기업의 성장을 계속 말해주는 것이고, 정말 이제 많은 이제 주주분들이 정말 노후 자산을 형성하는, 그리고 은퇴 자산을 형성하는 거에 이 셀트리온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고요. 예. 이 기업만큼 제가 볼 때는 안전한 종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만큼 고성장을 하는 이 대형 종목이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시세가 좀 흔들리고 조정받는 과정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마시라고 끊임없이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시세가 흔들리면 이런 것들을 잠시 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 기업의 성장과 이런 어떤 진행들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시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셨죠? 램시마 SC 이제 뭐 유럽은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는 거고, 결국은 미국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시장 진출하면 그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휴미라 고농도 시밀러 허가 신청 준비 중. 미국은 허가 신청, 유럽은 이거 허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바스틴, 졸레어, 스텔라라 좀 많이 기대되거든요. 예. 이거 퍼스트 무버란 말이에요. 졸레어랑 퍼스트 무버. 예, 퍼스트 무버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너무나 가슴이 벅찬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여기 실적 발표 때 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줬는데요. 회사 측에서 스텔라라가 지금 전 세계 거의 한 10조 정도 됩니다. 매출이. 예. 7위에요, 7위. 전 세계 이제 블록버스터 7위에요. 이걸 이제 시밀러로 만드는 거고요. 예. 임상 1상을 개시했습니다. 보시면 연평균 성장률이 33%.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스텔라라는 이게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와, 이 지금 현재 매출이 뭐 10조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 예. 레미케이드, 존슨앤존슨 레미케이드로 지금 뭐 매출이 줄어든다 하는데, 스텔라라로 뭐 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미케이드 줄어드는 거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건선 시장 매출 1위고요. 예. 추가적인 어떤 적응증 확보하면서 성장 동력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CTP43 요거 이제 스텔라라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고 있는 빅 플레이어 중에서 퍼스트 무버입니다. 셀트리온이 퍼스트 무버입니다. 2023년 미국 물질 특허 만료 전 개발 완료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유럽은 24년도 특허 만료입니다. 미국 먼저 진출하겠죠. 램시마 휴미라 기존 자가면역 질환 제재 개발 영업 노하우를 적용한 시너지를 기대한다. 건선을 잡겠다. 1차 치료제 중심의 기존 자가면역 질환 파이프라인에서 2차 치료제 분야까지 확대한다. 2차 치료제 확대. 1차에 이제 내성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2차 치료제 분야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면서 실행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 홀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질환에 볼 수 있는 이제 천식인데요. 이거 이제 임상 3상 개시를 했죠. 이번에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매출 순위는 49위고요. 한 3, 4조 정도 되는, 한 4조 가까이 되는 시장성을 갖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 16%입니다. 천식 두드러기 시장 매출 1위고요. 2019년 꽃가루 알레르기, 2020년 만성 부비 동염 적응증 추가로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바이오시밀러 빅 플레이어 중에서 퍼스트 무버입니다. 퍼스트 무버. 유럽 24년도 특허 만료 전 개발 완료 계획이고요. 미국은 25년 특허 만료입니다. 임상 디자인 최적화로 개발비 절감 기대가 됩니다.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 쪽에서는 개발에 실패한 졸레온데 셀트리온은 개발에 성공했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죠. 글로벌 케미컬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뭐 다케다 쪽 인사한 거 그런 내용을 같이 넣은 것 같고요. 종합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케미컬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금 글로벌 트렌드 흐름이 약간 인하 정책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를 장려하고 있고 또 이제 케미컬 쪽도 장려를 하고 있어요. 제네릭이죠. 그래서 미국 그리고 유럽 역시나 제네릭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네릭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차지하죠. 의약품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를 놓칠 수가 없는 거고 종합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분야도 양 날개로서 시밀러와 함께 키우고 있고요. 다케다 쪽 영업 양수는 신의 한 수였다고 보여집니다. 당뇨, 고혈압 등 이 만성질환 전문 의약품 12개, 일반 의약품 6개. 이거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권을 인수한 거고요. 이 제품들 그 개발 이제 이런 기술들도 같이 확보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이런 어떤 동력을 또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보여지고요. 2019년 매출 1,600억, 에비타 마진 20% 창출하는 그런 어떤 사업군입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이라는 이 만성질환 쪽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요. 향후에 이 부분을 또 발전시켜 나갈 이 셀트리온의 케미컬 사업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인하우스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자체적인 이제 개발 현황들을 보면요. 미국 국제 조달 시장 타겟으로 포트폴리오 확대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케미컬 쪽에 이제 미국 이제 진출한다 이런 것들을 제품 승인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서 분석이 되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CTG 공사 제네릭 US 허가 그리고 이제 그 에이즈 치료제 CTG07 계량신약이죠. 이쪽 미국 허가 국제 조달 쪽 공급 계약 체결해서 이쪽에 대한 매출도 지금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쪽에 대한 매출도 아마 이번 분기에도 상당히 증가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신약과 계량 신약 제네릭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결국은 글로벌 케미컬 사업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셀트리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분야 이제 개발 현황입니다. 지금 진행 완료된 부분 여기 나와 있죠. 4월 달에 최종 항체 선별했고 세포주 개발 6월 달에 완료했고 패럿 쪽에 대한 실험 6월 달에 완료했고요. 원숭이 햄스터 쪽 실험 7월 달에 완료하면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국내 식약처 임상 1상 그리고 영국 임상 이제 경증 환자죠. 이쪽은 일상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아주 계획보다 더 빠른 원래 7월 말에 이제 임상 들어가는 걸로 계획돼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죠. 글로벌 임상도 7월 달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임상 결과는 이렇게 확연하게 좋은 결과들이 나온 거 계속 짚어봤던 거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계획 여기 보면 국내 같은 경우 건강한 피험자 대상으로 32명 안정성 평가 그리고 영국 임상은 경증 환자 대상으로 18명 대상으로 안정성 및 효능을 평가한다는 거죠. 효능. 국내 3개 기관, 영국 3개 기관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마 결과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8월 달에 뭐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 경쟁력 보면요. 이렇게 변이의 높은 대응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이, 지형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은 이 지형 바이러스에서 더 강한 중환응이 확인됐다는 거. 지형 같은 경우는요. 유럽과 미국 확진자의 70%입니다. 그래서 타 변이종 대비해서 6배 빠른 전파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강력한 중화 능력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해외에서도 아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요. 제조원가 절감을 노력하는 이 부분들, 그래서 이 보급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라는 서정진 회장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요. 인플루엔자, 메르스 항체 개발 경험을 통해서 높은 수요를 달성할 수 있는 이 생산 기술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주가 폭발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셀트리온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하시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실적 정리, 전망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영업이익률이 42.4%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셀트리온의 생산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알 수가 있고요. 1,000원을 팔아서 424원을 남기는 전무후무한 수익성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82.5% 증가, 영업이익이 118% 증가. 이걸 통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고성장과 원탑 기업임을 증명해냈고요. 본격적인 램시마 SC 실적이 반영될 하반기 실적은 시장이 기대치인 분기당 5천억대 매출을 넘겨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8조 정도 되는 지금 현재 예상 매출을 넘어서는 2조 원대 매출이 제가 볼 땐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코로나 진단키트 그리고 코로나 항체 치료제 매출이 반영됐다면 셀트리온의 연간 2조 매출은 제가 볼 땐 확실시됩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된 컨센서스는 전혀 이런 모멘텀의 컨센서스는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매출이 얼마 나올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측할 수 없다는 건 한편으로는 한계치를 가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를. 이게 바로 머니게임의 룰에 부합되는 거거든요. 이는 이번 강세장에서 주가 밸류에이션으로 제한할 수 없는 폭등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거죠. 이 코로나 진단키트가 이제 출시되면,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성공하면 매출 증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이거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는 그 머니게임의 룰에 부합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의 고성장과 함께 코로나 모멘텀을 받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과연 이번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서 공매도 세력은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실적 발표는요,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끌어올릴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기폭제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코로나 치료제까지 더해진다면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네, 또 다음 주는 또 열려봐야겠죠? 시세는 또 우리가 강아지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그 경로, 그 고성장의 가치 성장에 우리는 기반을 두고 이 기업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